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파락을 6%를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금요일날 단일가 거래에서 좀 빠졌었죠. 빠졌었고 이제 그 부분이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여부 미확정,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뭐였죠? 바인딩 텀sheet을 제끼고 그냥 일상에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일상 이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주가의 흐름이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중요하죠.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도 일단 바인딩 텀sheet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험이었죠. 보험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봐왔던 대로 이제 경구용 인슐린이 일상 CRO를 체결을 했는데, 바인딩 텀sheet 단계 없이 글로벌 임상 일상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상에 성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일상 성공하고 나서 뭔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배돼지가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거 좀 아까운데, 이렇게 계약하는 건 좀 아까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결국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일가 거래에서 4% 이상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개장이 마이너스 6%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로 시작을 했는데, 먼저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라운드 피겨 구간들에서 대응, 머리는 아는데 손가락이 안 나간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손가락을 원칙이라면 눌러야 하는 게 맞죠. 눌러야만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삼천당 제약이 이 구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계속 해봤어요. 왜 하필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 이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자꾸 이제 옆에서 툭툭 잔챙이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본래 내가 기다렸던 이슈, 아일리아 관련한 이슈가 너무 자꾸 딜레이 되는 느낌을 계속 갖다 보니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이게 좀 올라간다, 이게 좀 좋은 내용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아니니까 던졌다? 저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가 실망 매물을 던졌다고 해가지고 이 무거운 친구가 마이너스 16% 찍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개인들이 무더기로 던져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저는 사실 그건 이해는 잘 안 되고, 확실히 이 구간은요, 누군가가 던진 건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던진 건 맞다. 왜 던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누군가가 이제 막 모으다가 재료가 영 약하네, 안 나오네, 별로네, 던져야지. 전 이거는 좀 현실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 뭔가 이 모멘텀 계산이라 하면 유럽에서 얼마, 또 미국에서 진출, 그리고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벌겠구나에 대한, 거기에 좀 훼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일리아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효능도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단가도 당연히 더 저렴하고, 그죠? 보조금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뭐예요? 삼천당 제약의 시밀러 약을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자의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소비겠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이걸 던진 주체들이 외국인일지 기관일지 세력일지는 그거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포인트를 전 여기서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
어쨌든 삼천당 제약이 임상을 해가지고 뭔가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해서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회사에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생각을 했었던 수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총 1.6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계약들 하나하나 지금 기다리는 거 하나하나 터지면은 한 20조는 가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이 단가 조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예요? 삼천당 제약의 약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뭐예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같이. 예. 아니, 효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싸고 보조금도 준다는데 이걸 왜 안 사? 라고 해서 파생된 게 결국 뭐다? 싸게 판매를 했을 때 삼천당 제약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한 20조 될걸? 했는데 이게 뭐 반값으로 까이거나 60% 까이거나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만약에 이 하락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면 전 이게 아닐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면 꼭 굳이 내가 먹던 약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약을 먹어야 되나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가가 빠져가지고 삼천당 제약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 이런 약간 좀 이제 단편적인 사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게 도대체 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이 단가가 낮아진 거를 압도할 만큼의 판매를 엄청나게 하던지, 아니면 회사나 이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던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비가 되는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굳이 하나를 또 찾자면 도대체 어디랑 할 것이고, 계약금 얼마 받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냥 껴맞추는 거예요. 하락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하락의 원인을 찾는데 뭐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인 거지, 그것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빠졌을까, 이것을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이제 삼천당 제약 영상을 꾸준히 찍어서 올리는 입장에서 저도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아닌데 빠지는 말든지 내 알바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빠졌을까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좀 요인들이 좀 직접적이지 않았나. 릴레이팅을 약간 좀 하방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재평가를 조금 이제 깎아서 한 것도 요인일 수도 있고, 너무 어디랑 계약금 얼마고 로열티 얼마 받는지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응. 이거 버티면 반등 줄 것 같은데, 좀만 더 볼까? 이 사단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이 대응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가 빠졌는데 자꾸 대응해라 라고 자꾸 떠드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였다?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겼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겼다면 상관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안 나가서 이거는 뭐예요? 다 핑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걸 크게 1차로 보고 이거를 크게 2차로 보면 2차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예요? 단순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도대체 이거 왜 빠지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혹은 저 생각도 뭐 일리가 있구나 등등 한번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라운드 피겨 구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식시장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거고, 그 주가가 빠지고 기업적인 이슈는 주가 별개로 별개로 봐야 되는 건 별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똥같은 종목들도 올라가잖아요, 사실. 정말 좋은 종목들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 사고는 그냥 주식적 사고로 하고는 끝내는 게 맞고, 그냥 일반적으로 왜 주가가 빠졌을까? 어디서 사람들은 매도의 압박을 좀 더 받았을까?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더 많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의 또 돈이 강하게 들어온 시작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번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요 구간 얼마 8만원 정도까지 일단은 한번 기술적 반등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바로 저희 또 주도주 체험이죠. 저희 주도주 매매 오늘도 저희는 두 종목 수익 청산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3천당 제약도 좀 타이트하게 내가 좀 묻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파란색 영어 주소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여기 카카오톡 창 뜰 거예요. 여기다가 3천당 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요일날 저녁에 또 대화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잘 안 보고 스팸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반 이후에 7시쯤 문자 또 주도주 매매 신청하신 분들은 허붕대 TV에서 들어가는 문자 꼭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